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정학 개론 강의를 맡은 KPI 탐정연구소 소장 여순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탐정의 길을 아주 재미있게 씩씩하게 멋지게 동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탐정학 개론 강영숙 씨가 쓴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요. 제가 강의 내용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강의하지 못한, 즉 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권장 도서로서는 아스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탐정의 효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또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탐정이란 뭘까?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을 말하고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요 염탐꾼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사람들. 자, 탐정할 때 탐자 첫 자는요 찾을 탐자, 염탐할 탐자, 엿보다, 구명하다, 잡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자는 나중에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재미로. 자, 전쟁 중에는 밀정, 간첩, 스파이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탐정 소설의 유포 많이 널리 알려지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는 주로 사설 탐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립 탐정, 사설 탐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탐정 수사 기관의 효시는, 즉 탐정 기관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세계 최초의 탐정 기관은 영국의 볼 스트리트 러너라는 지자체에 속한 소수의 작은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자, 범죄가 막 급증하고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 이런 때는 범죄가 뭐 말할 수 없었죠. 도둑 맞는 일은 예사였어요. 1748년 보가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범죄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단결을 요구했죠. 그때 그 개념이 바로 하나의 탐정이라는데 어떤 수사기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호가의 치안 유지와 상업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 중에 지원자를 받아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의 상인, 경찰관 같은 그런 범죄 조직 예방을, 즉 범죄 조직이 아니라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도왔죠. 그러면서 활동에 대한 보수까지도 지급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1970년대, 80년대에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방범순찰하고 했죠.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방범대원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봉사활동으로 청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밤에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우범지대를 순찰하면서 방범활동을 펼쳤던 일과 좀 유사하잖아요. 자, 이들은 1785년경에 바로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행사 기동대라고 할 수 있는 볼 스트리트 러너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신속한 범죄 해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그리고 분실한 재산의 회수 이런 것들을 막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찰 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단체였죠. 그래서 1829년에는 이 창설된 스코틀랜드 야드, 런던의 경찰국이죠. 여기에 흡수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탐정 활동을 하게 되죠. 수사 활동을. 자, 그냥 이 보호가 경찰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경찰대, 이제 하나의 수도 경찰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복을 입혀가 내보냈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또 시민들은 스파이를 배치한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크게 항의를 했어요. 자, 그러다 1878년에 범죄수사부 이것이 설치되면서 런던 경찰국은 점차 군중의 신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둑이 줄어들고 강도들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CID는 소수의 사복 행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뒤에 지금과 같은 유능한 수사대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정 기업의 효시. 탐정은 국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찰 대행사가 되는 것이죠. 경찰을 대행하는 것. 자, 탐정 기업의 역사적 효시는 어떻게? 1850년 미국의 알렌 핀커튼, 이분이 유명한 것이죠. 시카고의 변호사인 에드워드 락커와 설립한 로스 웨스트 경찰 대행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해주겠다. 안전, 그리고 뭐 신속 정확하게 어떻게 이동할 때 경호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게 되겠죠. 자, 훗날 핀커튼은 전국 탐정회사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회사의 로고는 사람의 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딱 그 회사 문 앞에다 붙여놓는 것이죠.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We never sleep 해서 딱 슬로건을 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겠죠. 미국에서 속어로 사설 탐정을 private eye, 이렇게 민간인들의 아주 밝은 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핀커튼은 철도 경비 등의 임무 수행과 함께 링컨 대통령의 경호까지 받게 되죠. 야, 그러니까 범죄 수사와 같은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핀커튼 에이전트 또는 즉 핑커스라는 명성과 영향력은 미국 전역의 신화와 같았어요.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1개 주에 주 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방경찰, 주경찰이 있는데 대체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옮아갈 때는 행정권이 달라집니다. 경찰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인을 쫓다가 범인이 그 주를 탁 넘어서 다른 주로 가버리면 따라가지를 못했잖아요. 영화에서 우리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핀커튼이 이끄는 이 유명 탐정 회사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 따라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핀커튼 에이전시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대한 회사가 됐죠. 그래서 핀커튼 내셔널 디텍티브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했다는 얘기죠. 상상만 해도요, 내가 탐정이 되는 기분을 느끼네요. 자, 핀커튼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근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민자로서 즉 남북 전쟁 때 북군에 속하여 첩보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초대 정보국장까지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핀커튼은 사람의 눈을 사무소의 마크로 삼았습니다. 요즘 같은 로고나 마크 이런 게 되죠. 미국에서는 속어로 eye 또는 private eye라고 부르죠. 사립 탐정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핀커튼은 이 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탐정 회사가 된다는 얘기죠. 공공경찰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국가로부터서나 지방경찰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서 돈을 받는 거죠. 봉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대륙횡단 철도에 대한 강도 사건을 해결하죠. 아마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금강을 캐서 이동할 때, 수송할 때, 말을 타고 그냥, 뭐라 그럴까? 건맨들이라고 그럴까요? 강도들이라고 그럴까? 그 열차를 그냥 탈취해가지고 금괴를 다 옮기죠. 그리고, 미국 자본은 대개, 그 당시에 금융자본은 철도회사와 병행해가지고 은행을 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철도로 수송되는 돈이나 금강에서 나오는 그런 금을 캔 것이나 아주 중요한 것을 옮길 때는 반드시 경호, 즉 탐정회사가 붙어서 경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좀 재미있네요. 자, 핀커튼 이때 링컨 대통령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발발하면서 뭐라고요? 링컨을 암살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알렌 소령이라는 가명으로 북군 정보국장을 맡아가지고 남북은에 스파이들을 보내면서 그걸 조종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남북은 중에서 링컨을 암살하려고 하는 조직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캐가지고 암살 활동을 못하도록 좌절시키는 등의 공작을
펼쳤다는 얘기죠. 자, 탐정기업이 정보 수집과 경호, 경비 등 종합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전통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경찰 출신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경호회인데, 경호회에서 바로 경호, 경비, 그래서 경비 지도사 자격을 관리하고 경비 지도사들의 할 일을 이렇게 이벤팅하고 지원하고 있죠. 그 전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주역을 맡았죠. 아유, 이거 뭐 우리 또 한때 노조 탄압을 하다가 경찰관들하고 노조 간부들하고 막 싸우다가 사람이 죽고 하면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1892년에 300여 명의 핑크던 탐정들이 노조원을 막 공격해가지고 그 서로 마찰이 생길 때 11명이 사망한 홈스테드 스트라이크라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핑크턴은 제시 제임스와 같은 유명한 무법자, 누구든지 다스릴 수 없는 무법자. 영화에서 많이 봤죠. 내일을 향해 쏴라 하는 영화에 나오는 말, 주제죠. 여기에 주인공 부치 캐시디 그리고 선댄스 키드를 저 멀리 볼리비아까지 쫓아간 것도 바로 핑커턴 탐정들이었답니다. 얼마만큼 활약을 했는가 감이 잡히죠. 그런데 이 회사는 2003년에 오랫동안 왔네요. 170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스웨덴의 보안 회사인 시크리타스의 경쟁사인 번스 탐정회사와 함께 매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탐정의 효시는 어디에 있을까? 최초의 탐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기 범죄자 스파이 타록스였다가 그 후에 파리 범죄 수사국의 책임자까지 오른 프랑스인 프란시스 레젠 비도크. 이야, 프란시스 레젠 비도크 이 친구 1700년대에서 1800년대를 걸쳐 살았네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도둑놈을 칭찬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제 한국판으로서는 참 감이 안 잡힙니다. 우리 동방예의족 사람으로서는. 자, 평민으로 태어나가요 도둑, 강도, 인신매매, 밀매, 위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는 감옥을 안방처럼 들락거렸죠. 정말 탁월한 된장술로 50여 차례나 탈옥한 전설적인 궤도였죠. 이 사람 얘기하니까 우리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신창원이라는 그 범죄자를 기억이 나죠. 자, 어쨌든 좋은 사람을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을 기억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쫓기는 삶에 지친 그는 뭐 경찰 끈앞으로 우리가 나블레기라고도 하고 끈앞으로인데 그런 노릇을 하다가 1817년에는 파리시 경찰국장 앙글레스 아래서 범죄 수사과를 창설하여 초대 과장직을 맡습니다. 대단하다고 봐야죠. 도둑놈 치고는 진짜 대단하죠. 그래도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랬다니까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가 처음 기이한 범죄를 기록한 자기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있었던 일을 뉘우치면서 글로 썼죠. 그게 바로 해상록 1829라는 이 해상록. 이것은 어디에 여기 여러분 솔록 홈즈 하면 코난 도일 생각나잖아요. 그 에드가 앨런 포나 또는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즉 추리 작가에게 영감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소설과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프로파일링 그 기법에 해당하는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유행을, 범죄의 특징 등을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그 팀장으로서의 기초를 공고히 한 사람이 바로 나쁜 놈이었죠. 아주 나쁜 놈이었죠. 그렇지만은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이 친구는 누구라고요? 프란시스 레젠 비도크랑 프란시스 레젠 비도크. 자, 또 윌리엄이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 보너스 1909년에 시크릿 서비스의 요원이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윌리엄
J. 보너스 디텍티브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핑커턴 에이전트와 유사한 업무를 했는데 이 두 회사는 오랫동안 미국 지역의 중요한 민간 경비 계약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 탐정의 개념을 넘어가 볼까요? 앞서서 이건 그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염탐꾼, 스파이, 간첩 이런 말로 많이 쓰이고 사설 탐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자, 탐정을 의미하는 영어로는 이거 다 복잡한데요. 그냥 제가 빨간글 써놓은 거, 프라이빗 디텍티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경찰관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만 디텍티브 에이전시라고 했어요. 디텍티브 에이전시. 그런데 이 용어의 의견 차이가 많아가지고 또 분분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Private Investigator, 뭐 게이터, 뭐 우리 영국 발음하면 게이터 하는 건데 게이터, 게러. 자, 그리고 Private Detective 이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자 이제 우리 탐정 시대에 조금 영어로 정리한다 하면은 이 두 가지 말을 좀 공용으로 통용으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investigator라는 단어는 뭐 to track of the tracks 뭐 이거는 그냥 흔적, 가정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 정도로 하고 사실 investigator 할 때는 추적이라든 수색, 조사, 정보나 사실 등을 수집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 다른 책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립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서 요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이다. 사립탐정. 자, 사설탐정, 사립탐정. 그것은 뜻은 비슷합니다. 자, 뭐 같다고 봐야죠. 자, 탐정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디텍티브 또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이것을 한자로 번안한 것이 바로 탐정이다. 이렇게 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PI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라이빗 I로 표현하기도 하고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 민간인 경우에는 탐정. 그래서 디텍티브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쓴다, 너가 쓴다 하고 조금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네가 쓰나 내가 쓰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적당하게 쓰면 됩니다. 자, 정부에는 검사가 있고 반면에 민간에는 누가 있다고요?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은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 수사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위키 백과사전에서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탐정 활동을 한번 봐볼까요? 미국의 경우에 공인탐정, 즉 조사원, 즉 고용인을 두고 탐정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제한적이지만 정부로부터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인탐정은 정부로부터서 사건의 의뢰 하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많은 탐정들이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간선 변호사, 즉 검찰은 물론 수사기관도 계약을 맺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행정적인 용어로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민간인이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활성화될 겁니다. 거버넌스.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청의 경우에는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서 탐정들과 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탐정들이 법정에서 증언 시 전문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아니면 이제 증거를 이렇게 제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즉 집다를 하는 그 현장에
참석해서 증인으로 참여하고 수당도 받는, 그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정들의 역할이 눈에 훤하게 보이죠. 자, 반면에 일반 탐정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회사 소속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공인탐정과 일반 탐정을 나누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미국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문 영역별 분류를 보게 되면 법률 탐정, 앞으로 전문 탐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다 탐정한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분화될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들도 주로 어떻게 돼요? 각 전공 분야, 전문 분야별로 해서 이 법인화시켜서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고의 변호를 돕기 위해서 증인을 확보하는데, 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바로 탐정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또 경찰 및 사건에 관계된 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 검토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면서 스스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문 수사 뭐 이런 경찰관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특히 증거를 위해서는 사진 촬영 기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뭐 사진기가 좋은 게 많아서 쉽다고 하지만은 그 기법이 나름대로 증거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기업 등에서 의뢰해서 회사 내부 및 외부 이런 조사, 요즘 뭡니까? 산업 기밀을 유출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내에 아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보안망을 뚫고 들어와서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회사 재산에 대한 절도, 상품 선적 등과 관련해서 사기와 비용 지출 이런 것들을 조사해내는 아주 중요한 일. 자, 재정 탐정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금전과 관련해서 횡령 사기 사건들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나 횡령당한 자금 소재 파악이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공익신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공익신고 활동도 나오는데 바로 은닉재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 사기 피의자에 대해 이 변제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놔놓고 감추고 있죠. 이거 우리 세상에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을 추적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 이거 보상금 많습니다. 탐정 여러분 기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보험탐정. 자, 보험과 관련한 조사함으로써 보험금을 노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쳐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극이 있죠. 자, 보험회사가 입게 될 피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보험탐정 역할 많아요. 탐정이 할 일이 지금 교통사고 내지는 이런 자해행위에서 보험회사의 돈을 한마디로 뜯어내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아주 빤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걸 찾아내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자, 다음 경비탐정. 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대규모 판매 시설 회사에 소속되어 물건의 절도나 소매치기 등을 검거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CCTV가 발달되어 있어서 뭐 잘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도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하고 생계적인 문제 두 가지가 늘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작용되는 것은 누군가의 폭행, 폭력, 그 위압, 이런 어떤 이걸 훔쳐오도록 하는,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사기행위, 내부 직원들의 부정행위 등을 적발해서 알려주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 또 직원들의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걸 감시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현상 수배범, 또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것은 유럽 등지에서 세계적인 수배범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소위 헌터들이 활동하는 걸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 어쩌면은 경비 탐정에서 보람도 있고 돈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헌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 혹시 뺑소니 차량 추적, 해외 도피 사범 도망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사범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또 전문가들도 있어요. 자, 자신의 능력이나 탐정의 사익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경비 탐정이다. 따라가 아니고 따라서입니다. 자, 사이버 탐정,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요.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참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 보이스피싱이랍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컴퓨터로 들어와서 그 컴퓨터를 해킹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다 훑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탐정은 주로 온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의 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제 계약에 의해서 물론 일정한 보상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자, IP 추적 또는 임무를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대개 경비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익 탐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바로 전문 사이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이버 탐정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되면 유망한 직업이 될 겁니다. 자, 생활복지 탐정, 이건 뭐 교재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하고 추측해서 하는 건데, 일본의 경우를 조금 모방을 한 겁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생활복지 탐정이라고 붙였어요. 자, 결혼 상대자, 물론 결혼 정보 회사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과거에 중신앱이라 해서 중신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들 간에 많이 쓰죠. 그럴 때 중신을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 집 아들이다, 직장이 뭐다, 이 정도만 하면은 결혼을 다 시켰어요. 눈, 코, 입 이거 보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당사자들이 보긴 하는데 뭘 못 봅니까?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대가 그 시스템이 뭐냐? 바로 복지 탐정이라는 얘기죠. 제가 지어냈지만은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 상대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즉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리스트 1, 2, 3, 4, 5, 6, 7, 8, 9, 10 만약에 10가지라고 한다면, 자, 5가지에 500만 원, 10가지에 1000만 원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1번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성격 중에서도 어떻게 구타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술 먹게 되면 술 주정이 있느냐, 그리고 돈 빌려가 안 갚는 것이 있느냐, 다른 사람 돈을 착취하는 게 있느냐, 혹시 도박 같은 것을 들게 하느냐, 이런 등등의 리스트가 만약에 5개에서 7개에서 8개, 9개, 10개를 갈 때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신입사원 면접, 아마 주변에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일주일도 못 갔다, 아니면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또는 근무 성적이 안 좋다, 늘 어떤 다른 핑계를 대고 근무에 방탕하다, 이런 등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면접 서류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 거, 이제 이런 시대보다는 이런 생활복지 탐정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의 성격 성품을 잘 파악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인터뷰하는 방식, 협력자를 구하는 방식, 이런데 아주 도덕과 예절 이런 것까지 잘 지켜가면서 한다면은 아주 사회적인 미풍양속의 탐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체크리스트를 5문항, 뭐 10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가산점을 가산금을 좀 더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 로고입니다. KP 탐정, KPI 탐정.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 K를 따고, 프라이빗 할 때 P를 따고, investigator 여기서 I를 따서 KPI라는 말을 쓰면서 KPI 탐정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탐정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게 영음찰리라.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이치를 파악해낸다. 장소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그 상황, 일의 실마리 모든 것을 읽어낸다, 찾아낸다. 소리만 들어도 척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모 변색이라 얼굴 색깔의 변화만 봐도 그 모양을 봐도 어떻게 감을 잡는다. 모든 게 다 느껴진다는 얘기죠.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딱 그 사람 얼굴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다음 행동까지 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